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LH 본사 공공도시 정비처에서 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혁 차장입니다. 부득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성남 금광 2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업 개요와 기초 현황 조사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개략적인 사업 계획안,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성남 금광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354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면적은 약 14만 제곱미터, 4만 2천 평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대부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 5거리역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금광 2지구는 21년 8월에 주민들께서 민간 제한 통합 공모에 제안해 주셨고 그해 10월 제7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지 현황 조사를 통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22년 10월 사전검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현황 조사 내용입니다. 현재 대상지 대부분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대상지 남측과 서측에 인접하여 준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입니다. 토지 지목은 대지가 81%로 가장 많으며 개인이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1673명이며 이 중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71%,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동수 기준으로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411동으로 67%, 다세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145동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도 기준으로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약 90%,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66%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지 내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입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6년간 지속 상승하였으나 22년 들어 하락 전환하여 22년 하반기부터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의 월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22년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2.99%로 이는 경기도 평균인 마이너스 2.54% 대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안입니다. 후보지 발표 당시 지국에는 좌측 도면과 같이 산성대로와 광명로변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내측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도로 연속성 등을 고려한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남측과 서측 일부 준주거 지역이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대상지 북측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을 추가로 편입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시고 계신 도면과 같이 당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예정입니다. 용적률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법적 상한인 300%까지 계획이 가능하나 대상지 북측 주거지역의 1조 영향을 감안할 때 용적률은 약 270% 수준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용적률은 기본 구상을 통해 추정된 용적률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구 지정 이후 설계 공모를 통해 법적 상한 300% 이내에서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총 건설호수는 2,926호이며 이 중 우선 공급은 1,445호로 약 50%로 추정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총 건설호수의 10%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주택공급계획안의 평형별 건설호수는 사업성 분석을 위한 예시자료로 추후 선호 평형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평형의 주택을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계략적인 기본 구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 단지 54개 동 최고 29층 규모이며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 1조 침해에 영향을 덜 주는 전면 지역은 고층으로 북측에 학교,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1조 침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저층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 구상도는 추후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의 계략적인 전경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추후 진행될 설계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내 상가 등의 배치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후보지 발표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사업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리도 함께 상승하여 투자비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는 하락 전환하여 현재로서는 미래의 분양가격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분양가격 추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분양가 상한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후의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동규칙에서 규정하는 항목, 안방 굴착 공사비, 지작물 철거비, 친환경 주택 건축비 등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7년 초 착공을 가정하여 현재부터 착공까지 약 4년 동안의 지가 상승, 기본형 건축비 상승 등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종후 택지비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컨설팅을 의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에 대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보다는 일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개발이익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불확실한 여건을 감안하여 분양가 변동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 기준 일반 분양가가 약 8억 3천만 원에서 10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주민분들께서 공급받게 되는 우선 공급가는 약 7억 9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5평형 기준 일반 분양가가 약 6억 1천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우선 공급가는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급가와 우선 공급가 차이는 각각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로 추정 할인율은 약 8% 수준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일반 분양가가 평균치인 9억 2천만 원인 경우 현재 공사비 기준 우선 공급 가격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일반 분양가가 10%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현재 예측보다 공사비가 5% 정도 하락한다면 사업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어 우선 공급가는 8억 이하로 떨어지고 할인율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향후에 일반 분양가가 하락하고 공사비는 상승하게 된다면 일반 공급가와 우선 공급 가격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진의 단독주택 표본 대지면적 약 36평, 건물 연면적 67평,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지어져 약 30년 정도 경과된 건축물의 경우 종전 평가 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약 2천만 원 환급 또는 9천만 원 분담 수준으로 약간의 분담금을 부담하면 분양받으실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대상진의 다세대 주택 표본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하여 약 11평, 대지권 면적 7.5평, 약 30여 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경우 종전 평가 금액은 약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용 51제곱미터 22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담금은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담금은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담금은 약 5억 7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지구지정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주민 동의율 확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인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70% 동의가 확보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및 고시됩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지정 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구 지정 후 일정은 우선 지정 제한 이후에 대상진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주민대표회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보상물권 조사를 위해 지작물 실측 등 현장 조사를 수반하는 기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본 설계를 위한 공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설계사가 선정되면 각종 설계 도면과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합니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감정평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현물 보상을 포함한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2주 철거 후 아파트 건설 공사가 착공됩니다. 착공 시기는 대략 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민간 사업 대비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 사업 대비 도심복합 사업은 완화된 용적률 기부 체납 조건이 적용됩니다. 용적률은 주변 지역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상한까지 적용 가능하며 기부 체납은 사업 면적의 1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지구 지정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나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예정지구 지정 이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고시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70%가 필요하므로 주민동의율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느냐에 따라 지구지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면적은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공유지, 시유지는 동의 면적으로 합산됩니다. 다음, 분양할 때 LH 아파트로 공급되는 게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건설사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며 LH에서 건설사를 공모하면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자사 브랜드 특화 설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설사가 선정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LH에서 시행한 민간 브랜드가 적용된 사업 예시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들어올 만한 공사비 책정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건설사가 참여할 수준의 공사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소형 평형, 임대주택만 지어서 공급되는 게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약 10% 수준이며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주택도 공급 가능합니다. 공급 평형, 세대 평면 등은 원하시는 주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할 예정입니다. 종전자산 평가,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 지자체, LH가 각 1인씩 선정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됩니다. 기준일 21년 6월 29일 이후 소득권을 취득했는데 현금 청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혼,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일 이후라도 후보지 발표일, 성남 금광 2지구의 경우 21년 10월 28일입니다. 후보지 발표일 이전 주택 소유권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며 1주택 소유인 경우 또한 지구지정일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특별공급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입니다. 현물보상주택은 몇 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물보상주택은 최대 2채까지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보상가액이 주택 2채 가격보다 크거나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합이 분양받는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합보다 클 경우 두 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1+1 주택을 분양받았음에도 총 보상가액에 여유가 있다면 1+1 주택 가격을 제외한 자녀 부담금 한도 내에서 추가 상가도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현금 청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소유자분들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은 우선 공급 가격의 일부를 납부하고 입주하여 거주기간 동안 별도 임대료 납부는 없으나 처분을 원할 경우 LH에만 환매하여야 하며 처분 손익을 입주자와 LH가 나누게 됩니다. 의무 거주기간은 5년입니다. 비주택 소유자인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비주택 소유자라도 일정 토지 면적, 성남시의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보상가액이 현물보상주택의 공급 가격보다 크다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인해 현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받으셨어도 도심복합사업의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군의 도심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이후 5년간 다른 도심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0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수는 어떻게 배정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후에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유권 이전일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주 후에는 실거주 의무 없이 전매가 가능합니다. 현물 선납 시 양도세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전자산 보상가액을 현물 선납한 경우에 양도세는 과세 이연됩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이주대책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업지군의 거주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사비가 제공됩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 원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소유자의 경우 2개월, 세입자의 경우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이사비는 주택 연면적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임시 거주시설 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인근 지역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군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이주비 대출을 이와 별도로 이주비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주비 대출 이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물 선납 금액을 담보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금융당국과 대출 상품 신설 협의 중입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적용하여 책정될 예정이며 대출 이자는 허그의 공공보증을 통해 낮은 이자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 외 상가 등의 현물 보상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물 보상으로 공급되는 우선 공급 상가는 총 보상가액 한도 내에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상가의 위치 선정 시에는 영업보상 여부, 보상금 총액 등 기준에 따라 공급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상가의 가격 등 구체적인 공급 기준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 금광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